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을 했는데 잠깐 복습을 하면 부정적분은 미분하기 전의 함수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었어. 그래서 왜 부정적분이냐면 상수 부분이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오늘 이제 정적분이랑 계속 비교를 할 건데, 부정적분은 결국은 미분하기 전 함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가 결과값이었어. 그치? 그런데 오늘 할 정적분은 결과가 달라. 거기에 대해 포커스를 두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정적분은 정의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함수 f가 있는데 그게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한대요. 일단 체크. 닫힌 구간은 어디든 잡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연속인 함수를 다뤄야 돼요. 자, 연속인 함수는 쌤이 요거 연속 개념 정리할 때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함수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제 이 단원에서는 얘가 뭐라 그럴까, 연속임을 확인하세요라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연속이면 한 번에 그려지는 함수구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정적분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한 f에 한 부정적분을 가져올 거래.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게 부정적분은 적분상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적분상수 C로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들고 왔대. 그래서 부정적분을 구한 것에 잘 봐. B라는 걸 넣었어요. B라는 것은 구간 끝에 있는, 구간 맨 오른쪽에 있는 X값, 그 다음에 A라는 걸 넣었어요. 그거는 구간 시작하는 제일 왼쪽에 있는 X값이었어. 뒤에 있는 X값을 넣고 앞에 있는 X값을 넣어서 그 차이를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정의한다래요.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기호를 잘 보세요. 우리는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다. 부정적분에서 쓰던 기호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S를 늘려놓은 인테그랄에다가 fx는 P적분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당하는 함수,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는 함수, P적분 함수, 그 다음에 dx는 적분 변수, 어느 문자에 대해서 적분할 거냐에 대한 얘기였는데,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는 딱 하나, 인테그랄 아래쪽 위쪽에 숫자가 붙어있지. 그래서 이 숫자의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요, A를 아래쪽에 B를 위쪽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닫힌 구간을 봤을 때 X값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 표현해봐. A에서 B로 이렇게 크기 관계가 흘러가는 거잖아, 그치?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크기 관계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요. 일반적 표현은 그래. 그래서 용어를 붙여주면 A라는 값은 인테그랄의 아래쪽에 있다라고 해서 안 적어도 돼. 밑에 있어요. 아래 끝이라고 하고, B는 인테그랄의 위쪽에 있다라고 해서 윗끝이라고 불러요. 그럼 정리를 하면 small f라는 함수를 아래 끝 A에서부터 윗끝 B까지의 정적분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분과의 차이는 아래 끝 윗끝에 숫자가 있냐 없냐, 요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여기 옆에다가 적을게. 요거는 적어봐.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스몰 f의 부정적분을 구할 거래요. 부정적분을 구한다 그러면 이제 large f, 뭔가 차수를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면 차수를 올려놓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은 쓸 거고 나중엔 안 할 거야. 부정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하나 붙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뭘 해볼 거냐면, 자, 위에 있는 large fb 빼기 large fa를 도출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다가 아래 끝에 해당하는 a를 밑에다가 쓰고 윗끝에서 해당하는 b를 위에다가 써볼게요. 이거 아래쪽에 있는 내용 한 번에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연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걸 먼저 집어넣을게요. x에다가 먼저 집어넣으면 large fb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될 거고, 거기서 a를 넣은 걸 뺄 거예요. 빼기 large f의 a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될 거예요. 결론은 적분상수 c라는 건 어느 값이 들어오더라도 b를 넣고 a를 넣고 빼면은 같은 걸 빼게 되지. 그래서 표현해보면 여기 적분상수랑 여기 적분상수랑 없어질 거기 때문에 위에서 한 부정적분을 들고 와도 충분하다라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고 와도 된다고요. 상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결론은 이 녀석이 large FA에서 large F 아니 거꾸로네 large FB에서 large FA를 뺀 게 되겠다야.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면 large F는 small f를 부정적분을 구한 어떤 함수였는데 거기에 뭘 넣고 있어? B 넣고 A 넣고 있지. A랑 B랑은 특정 상수값이거든. 이거는 뭐야? 함수 값을 구한 거야. 함수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 X 자리에 A 놓고 B 놓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결과는 이제 함수, 뭐 X에 대한 함수식이 아니라 실수값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부정적분의 결과는 함수였는데 정적분의 결과는 실수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알겠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하는 부분은요. 아래쪽 3번 읽어보고 2번으로 다시 올라올게요. A에서 B까지 연속인 함수의 부정적분을 large F라고 할 때 small f의 정적분의 결과는 이렇게 하더라. 여기 뭐가 빠졌어? 지금 부정적분을 구했는데 적분상수 빼버렸어. 왜? 위에서 계산해봤듯이 적분상수 있든 없든 빼져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부정적분 X에 대한 식만 구해놓고 윗끝 아래끝을 쓴 다음에 뭐부터 한다고요? 윗끝부터 넣어서 아래끝 넣은 걸 뺀다. 이렇게 정적분을 정의합니다. 항상 이런 순서는 지켜줘야 돼. 알겠지? 아래끝 넣어서 윗끝 넣은 거 빼면 안 돼요. 순서 바뀌면 안 돼. 이게 정적분의 정의. 자, 2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용어 정리 한 번만 더 하고, 정적분 A에서 B까지 정도로 읽어주면 되고, 아니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정적분 한다라고 해요. 그 정적분 결과는 아까 봤듯이 실수값들로 나올 거야. 그래서 A를 아래끝, B를 윗끝, 닫힌 구간을 적분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괜찮죠?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체크 한 번만 해봅시다. 짜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닫힌 구간 A, B는 여기 뭐 닫힌 구간은 우리가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정의할 때 했던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래 끝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 끝보다 작다 그건 아닙니다. 뒤바뀔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부정적분을 구해서 할 때 적분상수 C는 어차피 아까 계산해봤듯이 어떤 상수값을 갖든 빠져버리니까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우리 아까 여기 부정적분을 구할 때 굳이 적분상수 C는 쓰진 않아요.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봐봐. 정적분은 값이 0 또는 음수가 될 수 있대. 0 또는 음수가 될 수 있대. 자, 요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이거 다 읽어가지고 정적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요 정적분은 선생님이 예전에 배울 때랑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정적분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그 배경은 구분구적법이라는 그 설명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거는 사실 미적분 과목에서 나와요. 그거를 설명해주고 정적분을 알려주면은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게 볼륨이 좀 커. 그러니까 정적분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 그래서 그 부분 걷어치우고 간단하게만 이렇게 약속하자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이 구분구적법이라는 배경을 설명 안 할게요. 대신 정적분을 좀 간단하게 받아들이는 걸 설명을 해줄게. 그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내려가서 3번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4번 보세요.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했는데 여기서 4번은 별표 하나 쳐주자. 적분 변수를 지금 dx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요거 부정적분 할 때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분 할지를 지정해주는 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x에 대해서인지 t에 대해서인지 뭐 y에 대해서인지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정적분 할 때는 다른 문자 허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봐. 요 녀석 첫 번째는 여기 아마 뭐 이렇게 그냥 여기 밑에다 계산해 볼게. 첫 번째는 small fx의 부정적분 large fx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니? 얘는 large f를 구해서 x에 대한 식이겠죠? 부정적분 구해서 아래끝 윗끝 이렇게 넣을 건데 결론은 b를 넣은 것에서 f를 넣은 걸 뺀 거란 말이야. 두 번째 거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는 small ft인데 문자가 t로 바뀌었어. 그러면 얘를 부정적분 구하면 large ft가 되겠지.
t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t 값에 아래 끝 a와 위 끝 b를 넣으면 어떻겠니? 결과는 얘랑 똑같겠지. 이해되니? 왜냐면 fb 빼기 fa로 나올 거니까. 같은 내용으로 fy를 y에 대해서 정적분 하세요는 부정적분을 구하면 라지 fy에 대한 식이 되겠죠. 그 y라는 변수에 아래 끝 a와 위 끝 b를 넣으니까 얘도 어때? 결과는 똑같아. 아, 그러니까 정적분을 구할 때 적분 변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 바뀌어도 괜찮겠다. 알겠죠? 괜찮니? 오케이. 다만 문자가 섞여 있을 때 막 통합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적분 대상 함수에 x, t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적분을 x에 대해서 하세요라고 하면 그때 t는 상수 취급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주의 되어 있는데요.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부정적분은 함수를 나타내니까 적분 변수에 민감해요. 어느 변수에 따라 할지가 민감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 봐봐. 어떤 대상 함수가 x, t, y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를 부정적분 dx, x에 대해서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2분의 x제곱 그리고 ty는 상수처럼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함수인데 t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하세요 라고 하면 x 2분의 t제곱 y 적분 상수 이렇게 될 거야. 차이를 알겠지? 마찬가지로 x, t, y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하세요 라고 하면 x, t에다가 2분의 y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정적분 구한 이 함수식들을 봤을 때 확연히 다르지, 그지? 문자들의 서로 차수도 다르고 이러니까 부정적분은 적분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일단 됐고요. 여기 설명 옆에 여기 메모를 잠깐 한번 해봅시다. 예제를 통해서 정적분은 이런 값이야 라는 걸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1번 봐봐. 얘는 ex라는 대상을 피적분 함수를 2에서 3까지 정적분 해라 라는 의미야. 2에서 3까지 정적분 해라.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어떻게? 2x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그럼 x제곱이 되겠죠. 그거를 아래끝 위끝 적은 다음에 위끝 넣으면 3 넣을 거니까 9 빼기 아래끝 넣으면 4니까 5 이렇게 결론이 된단 말이야. 이거를 기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야. 이건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x축 y축에다가 x축 y축에다가 여기 p 적분 함수로 있는 저걸 fx라고 했을 때 fx는 ex 이거는 1차 함수지, 그지?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짜리인 1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녀석이 fx라고 할게. fx는 ex의 식을 가지는 함수야. 자, 그래서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에서 3까지 돼.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보통은 아래 끝, 위 끝 비교해서 해봤을 때 위 끝이 더 크거든. 그럼 방향 자체가 2는 이 정도라고 하고요. 3은 이 정도라고 할게요. 방향 자체가 아래 끝에서 위 끝으로 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통은 정적분 정의를 해요. 물론 뒤집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2를 가지고 함수값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2를 집어넣어보면 함수값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도 집어넣어볼게요. 3을 집어넣어보면 6이 되네요. 짠! 이렇게 되겠습니다. 6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해볼 거냐면 우리 적분 대상 함수로 있던 1차 함수 y는 ex 또는 fx는 ex 그 그래프랑 이렇게 표현할게. 그 그래프랑 그 다음에 x축이랑 그 다음에 우리 아래 끝, 위 끝 그 적분 구간으로 잡았던 2에서 3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괜찮니? 적분 대상 함수랑 x축이랑 구간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괜찮아요?
요거 넓이는 어떻게 되니? 넓이를 S라고 해볼게요. S는 어때? S는 사다리 거 넓이 구하면 되지? 2분의 1. 그 다음 아랫변 윗변 6 더하기 4니까 얼마? 10 곱하기 높이는 1이지, 그지? 1 얼마예요? 5 이렇게 됩니다. 아까 결과가 정적분 결과가 이렇게 됐었잖아. 어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미적분 과목에서는 구분 구적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기는 조금 많으니까 그거 생략하고,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적분 구간과 피적분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구나를 볼 수 있어요. 괜찮니? 여기까지. 이건 일반화된 건 아니고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표시를 꼭 해둘 거는, 그렇다면 항상 넓이를 구하면 되느냐?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런데 넓이와 거의 똑같더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데? 아까 정적분 결과가 위에 보면은 우리 3번의 정적분의 값은 0 또는 음수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요 내용 때문인데, 자 그러면 똑같은 함수인데요, 한 번만 더 그려볼게. 연장이 좀 되겠니? 요쪽 음수 쪽으로 조금 더 연장을 해가지고 다시 왼쪽에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구간을 한번 봐볼게. 그럼 뭘 구해보고 싶은 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자 일단은 아래 끝, 위 끝 크기 비교했을 때 윗끝이 크도록 지정을 했어요. 즉 지금 적분 순서 방향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볼 거야. 아래 끝에서 위 끝이 커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적분 대상 함수가 EX 맞지? 그거 정적분 결과는 얼마인데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부정적분 구해요. 그럼 X제곱이 될 거고, 아래 끝 마3, 위 끝 마2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 놈은 위 끝 집어넣으면 4고 아래 끝 집어넣으면 9니까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정적분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맞지? 정적분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이거를 기하적으로 또 해석을 해보면 이렇다는 얘기야. 표현해볼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로 그 다음에 이 그래프 피적분 함수와 x축 요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누구랑 같겠니? 쟤랑 같겠지. 빨간색이랑. 넓이 자체는. 그러니까 넓이 자체는 같은데 얘는 정적분 결과는 마이너스 5였단 말이야.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정적분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 둘이 넓이만 따졌을 때는 똑같지. 맞나요? 넓이만 따졌을 때는 똑같단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마3에서 마2, 2에서 마3 요거는 사실 원점 대칭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적분을 대할 때는 오른쪽처럼 EX라는 함수가 2에서 3 구간에서는 다들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양수 쪽에 이렇게 함수 값들이 위치하고 있어. 맞지? 이럴 때는 넓이를 구해도 무방하더라. 정적분은 넓이와 같더라. 다만 쌤이 아까 항상 넓이를 구하면 되나요? 아니요. 왜 그러냐? 지금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정적분을 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 함수 값들을 봐봐. 다들 X축 아래쪽으로 있으니까 다들 음수 값들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정적분 결과는 음수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거는요, 정적분을 할 때 뭐 적분 구간에 따라 우리가 영역을 볼 건데, 그 영역 중에 x축보다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거는 정적분 결과가 양수로 나올 거고,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영역에서는 음수 값이 나올 거야.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만 머리 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래쪽에 있다 하더라도 넓이 구한 다음에 뭐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그 결과가 정적분 결과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P 적분 함수와 X축과 주어진 구간, 적분 구간 안에서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건 맞긴 한데 항상 넓이는 아니더라. 그래서 그 부호를 우리가 지정하는 걸 이렇게 보자고. 뭐냐? X축 위쪽으로 가면 선생님이 화살표 이렇게 그었잖아. 그지? 사실 2에서 3까지 수많은 끝도 없는 모든 실수값들에 대해서 쭉 쌓는 게 적분이거든. 그럼 지금 짝대기 하나 2에서 3부터 수많은 짝대기들을 함수 값에 맞춰가지고 수많은 화살표들을 쭉 그어가지고 그 화살표들을 다 합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양수 값들을 쭈루룩 합쳤으니까 양의 값이 나오겠지. 반면에 여기는 어때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짝대기들, 그러면 그 함수 값들은 다 음수잖아. 그 음의 값들을 합쳐놨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네, 기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더라. 해서 정적분을 위에 있는 정적분 정의대로 하는 건 오케이, 잘 하셔야 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연결하는 거, 그래프의 넓이와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가장 간단한 문제가 정적분은 넓이로 구하면 된다, 이거는 아니야. 하지만 넓이를 이용할 수는 있어.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괜찮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0인 걸 설명 안 했네. 잠깐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정적분의 결과가 0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극단적으로 잘 봐.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극단적으로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적분 함수가 이렇게 볼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예를 들어 0에서부터 5라고 해봅시다. 정적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니? 이 함수는 y는 0이라는 상수함수지. 그래서 정적분 정의를 하면 0에서 5까지 0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뭘 미분하면 0이니? 이거는 상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굳이 부정적분을 구한다면 적분 상수 정도로 적어줄 거야. 이거를 0에서부터 5까지인데 x에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5를 넣어도 c고 0을 넣어도 c야. 그래서 정적분 정의에 따라 얘는 0으로 돼. 근데 이거는 기하적으로 해석했을 때 0에서 5까지 넓이가 있니 없니? x축과 이런 넓이가 없잖아. 그래서 정적분의 결과 0이 될 수 있어. 극단적으로 그렇고, 또 아까랑 비슷한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만약에 똑같은 그래프네, 이렇게 y는 2x라는 걸 그렸는데 마침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 해보라고 했어. 해볼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계상함수 2x를 정적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아까 했듯이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윗끝 아래끝 넣어보면 1 집어넣으면 1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그래서 0 나올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쪽은 0에서 1까지 2x라는 그래프가 x축 위쪽으로 있으니까 양의 값으로 나오니까 얘는 넓이 구하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요 녀석과 넓이는 똑같단 말이야. 다만 정적분 결과는 요 녀석이 S로 나온다 그러면 요 녀석은 정적분 결과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쇄가 돼버려. 그러니까 정적분 결과가 0이 나온 상태라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정적분 결과 0 나올 수도 있고 양수 나올 수도 있고 음수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호 판단하는 거는 X축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걸 보시면 되겠고, 정적분은 넓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기본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이제 아래끝, 윗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아래끝, 윗끝 순서대로 작은 데서 큰 방향으로, 즉 좌표 평면상에서 보면 작은 x값에서 큰 x값 오른쪽으로 가면서 정적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순서 바뀔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 얘기죠. 지금까지는 AB에 대해서 B가 더 클 때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같을 때도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클 때, 즉 아래 끝이 클 때도 정의할 수 있대. 그런데 그 정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한번 볼게요. 1번. 아래 끝, 윗 끝이 같으면입니다. 요거 잘 생각해봐. 아래 끝, 윗 끝 같으면 식으로 쌤이 그냥 처리를 해볼게. 식으로 처리하면 부정적분 구해서 아래 끝, 윗 끝 같은 걸 넣을 거니까 윗끝 넣은 FA에서 아래끝 넣은 FA를 뺄 거니까 같은 거 빼니까 0. 이거 되잖아, 그치? 그래프로 해석해 볼게요. f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x축, y축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a에서 b까지 정적분 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 다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아래 끝을 a로 뒀는데 윗 끝도 a로 뒀어. 그럼 여기 구간 사이에 넓이가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지. 넓이 없어. 그러니까 0이라는 얘기야. 괜찮나요? 네, 그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1번은요. 나중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내용이라 체크해 둡시다. 정적분에서 아래 끝, 윗 끝이 같으면 결과는 항상 0이야. 대상 함수 상관없이. 어떤 함수가 갖다 놓든 어떤 함수를 갖다 놓든 아래 끝, 윗 끝 같으면 0이야. 알겠죠? 꼭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아래 끝, 윗 끝이 크기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정적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색하거든, 사실. 좌표 평면상에서 x값이 작은 데서 큰 방향으로 가야 보통 이제 양의 값이 나오는데 거꾸로 가는 거야, 지금은. 그치?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계산부터 잠깐 해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A에서 B까지 스몰 f의 정적분을 하면 얘는 똑같죠? 부정적분을 해서 아래 끝, 윗 끝 넣어서 결과가 윗 끝 넣은 것에서 아래 끝 넣은 거, 뺀 거 이렇게 될 거거든. 괜찮죠? 그게 얘랑 같더래. 어떤 처리를 해놨냐면 아래 끝, 윗 끝 순서를 바꿔놨어. 왜? 우리가 아래 끝이 작은 게 보기 편하거든. 앞으로는 그럴 거야 아마. 작은 데서 큰 쪽으로 가는 게 적분이 편한데 바꿔놓는 대신 마이너스를 곱해놨어.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는 아래 끝, 윗 끝을 바꾸는 역할을 해요. 요거도 계산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분을 구해서 얘네들의 아래 끝 B, 윗 끝 A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있고 윗 끝인 A를 넣은 것에서 아래 끝인 B를 넣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때? FB 빼기 FA가 되지. 똑같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겠네. 예를 들어서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fx 정적분 하세요 라고 하면 요 그래프 잘 봐. f가 요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만약에 적분 순서를 아래 끝을 마이너스 1에 두고 윗 끝을 2로 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 여기 영역의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를 정적분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S라는 양의 값이 나와요. 괜찮죠? 그런데 뭐만 바뀌었냐면 2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적분 순서가 바뀌었어. 아래 끝, 윗 끝이. 괜찮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아래 끝, 윗 끝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맞지? 바꾸면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요렇게 될 거니까 방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는 넓이 S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자고. 적분 대상함수 fx 변함 없어요. 똑같아. 그치? 그럼 무슨 차이만 있냐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즉 작은 데서 큰 데로 간다라는 게 S였다면 여기는 그 순서가 바뀌니까 결과값이 음수로 됐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작은 데서 큰 데로 갈 때가 보통 양의 값으로 본다면 거꾸로 가면 그 결과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적분 순서가 어느 방향인지도 잘 보셔야 돼. X축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면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은 넓이와 같아요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치? 거꾸로 가니까 얘는 음의 값이구나.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는 양의 값이 나왔다 하더라도 적분 구간을 바꾸면 음의 값이 나올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써먹냐? 아래 끝이 작은 게 보기가 편하거든. 앞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윗끝이 작아요,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아래 끝 윗끝 바꿔놓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예시 한번 봅시다. 1번은 적분 대상 함수가 x제곱, 좀 간단한 함수긴 하지만 이거 볼 필요 없이 아래 끝 윗끝 같으면 결과가 0이란 얘기야. 두 번째 봐봐. 2에서 1까지 이거 그냥 정적분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해. 왜? 우리 아까 그래프로 연결하려면 y는 3x 플러스 1 1차 함수를 그려놓고 2에서 1로 거꾸로 적분을 해야 되거든. 그게 조금 불편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처럼 마이너스 한번 곱해놓고 아래 끝, 위 끝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정적분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이거만 보고 넘어갈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인데요. 1번 A에서 B까지 fx에다가 K라는 실수를 곱해놨어요. 실수 배다, 그지? 실수 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정적분을 해서 나중에 곱해도 상관없대. 네, 실수 배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대. 괜찮죠?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한꺼번에 두 함수를 더하기 빼기 한 거는 그것의 정적분은 각각 정적분 한 거랑 같더래. 그 말은 뭐냐면 각각 정적분 한 거도 한꺼번에 이렇게 연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건 부정적분 성질이랑 똑같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적분의 성질 보겠습니다. A, B, C를 포함하는 닫힌 구간이 연속일 때 이거 읽어봐. 먼저 세 개의 정적분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A에서 C까지 fx, 두 번째 C에서 B까지 fx,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fx래. 먼저 체크할 거는 적분 대상 함수가 다 동일해요. 이게 바뀌면 안 돼. 요 성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상 함수는 다 똑같아야 됩니다. 같은 대상 함수라고 했을 때 구간을 한번 볼게요.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 A에서부터 그 다음 어디로 갔냐면 C로 갔어요. 괜찮지? 그 다음을 보니까 C에서 어디로 갔냐면 B로 갔어요. 그래서 A에서 출발한 윗끝이 C인데 그 같은 함수에 대해서 C에서 다시 B로 출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야. 그거를 한 번에, 그렇다면 적분 대상 함수가 똑같으니까 한 번에 F를 정적분하는 걸로 정의를 하면 중간에 C 연결되는 부분을 쏙 빼버리고 아래 끝, 위 끝, A, B를 써버리자.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그려봐봐.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X축이고 F가 요렇게, fx가 요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구간을 좀 보기 편하게 제일 작은 A에서부터 출발해서 C에서 B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영역은 지금 X축 위쪽으로 다 정의되어 있으니까 넓이면서 정적분 결과랑 똑같겠죠? 그럼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C까지 fx 정적분 결과야.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C에서 B까지 똑같이 fx 가지고 정적분한 결과야. 괜찮죠? 그런데 이만큼을 우리는 한꺼번에 정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같은 함수니까
전체 구간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결과겠죠. 괜찮지? 그래서 이 녀석은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야. 그럼 생각해보면 보라색으로 표현한 전체는 지금 각각 구간으로 정의한 정적분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합하면 되지. 그래서 합해보니까 어때? 아, A에서 C까지랑 C에서 B까지 구간을 A에서 B까지 구간이라고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조 자체를 요거를 좀 표현해 놓으세요. 아래 끝, 위 끝과 위 끝이 다음에 나오는 덧셈의 아래 끝이랑 연결이 되면, 자 여기 하나만 더, 덧셈일 때를 좀 주의하세요. 더하기 할 때야, 더하기. 여기가 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더하기 할 때 위 끝, 아래 끝이 같은 거면 걔네들 생략하고 아래 끝, 위 끝 적어서 한 번에 정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순서를 잠깐만 바꿔볼게요. 일단 하나만 더 그려봐. 항상 A, C, B 이 순서여야 하나? 그건 아니에요. 연결되는 녀석이 중간에 꼭 있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X가 X축 여기 있고 F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C가 이제 연결고리인데 C가 바깥쪽에 있어. 그리고 B가 여기 있어. 짠! 이렇다고 해볼게요. 민서야, 그리고 적어놔야 돼. 먼저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게 A에서 C까지의 정적분이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놈은 A에서 C까지 fx 정적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B에서 C까지 정적분, 요 녀석이네, 그치? 그래서 요 놈은 B에서 C까지 fx 정적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쌤이 또 보라색으로 칠해 볼게요. 최종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여기는 괜찮나요? 여기는 어떻게 돼? A에서 B까지 정적분, 이렇게 되겠죠. A에서 B까지 fx 정적분, 이렇게 될 거예요. 되겠니? 그럼 표현이 어떻게 될까요? A에서 C까지 정적분, A에서 C까지 정적분 이만큼이야. 나 이거 나타내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을 빼야 되지. 그러니까 A에서 C까지 정적분 한 것에서 뺄 거야. 누구를? B에서 C까지 정적분 한 거를. 지금 F 생략했어요. 이게 뭐더라? A에서 B까지 정적분이더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인테그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연결할 때를 위해서 어떻게 아래 끝, 위 끝 바꾸면서 마이너스 처리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 C까지 해서 덧셈으로 바꾸고 C에서 B까지가 되는 거야. 이게 뭐다? A에서 B까지지. 어때요? 역시나 여기 있는 게 덧셈으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생략해버리고 A에서 B까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이 크기 순서가 연결고리가 중간에 껴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분 구간에서 윗끝과 아래끝이 붙어있으면 다 생략하고 아래끝, 윗끝 표시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래쪽 예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 대상 함수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또 0에서 1까지 적분 대상 함수가 똑같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무지성으로 정적분 해도 되는데 이런 센스를 발휘하는 거야. 오라? 적분 대상 함수가 동일하네. 그럼 내가 적분 구간을 좀 조정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처음에 있는 윗끝과 덧셈으로 연결해서 두 번째 있는 아래끝이 동일하잖아.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되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 정적분 해서 결과를 찾는 것보다는 빠르겠지, 그지? 이렇게 센스를 발휘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